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초실절, 칠칠절 그 혼란의 대환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오늘의 논란, 출애굽기의 맥주절은 무엇인가? 맥주절은 무엇이며 언제인가? 출애굽기의 맥주절은 보리추수 날인가, 밀추수의 날인가? 출애굽기의 맥주절과 레위기의 초실절과 칠칠절, 민수기도 나옵니다만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추수절기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봄 추수는 보리와 밀추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추수를 통해서 제사는 기존의 다양한 제물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과 관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장 14절,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6절, 민수기 28장 26절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각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 번역을 했어요. 추수의 절기, 즉 내가 밭에 뿌린 것에 대한 내 수고의 첫 열매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크레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의 만물을 바치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맥주절로 번역을 해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또 혼란을 유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요제로 바치는 건지 소제로 바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밀추수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새번역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공동번역 개정은 밀곡식을 처음 거둬들일 때 추수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새번역은 좀 난데요. 공동번역은 약간 또 이 77절의 의미를 약간 좀 희석시키는 번역을 택했고요. 개혁개정은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은 밀로 정확하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4절을 볼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내 첫 이삭의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비쿠림이라고 되어 있죠. 비쿠림. 소재, 첫 이삭의 소재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내가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그때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내가 햇곡식을 곡식예물로 여호와께 바칠 때가 되거든 이삭을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이삭의 소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레위기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푸른 보리 이삭의 첫 오멜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익은 것, 그죠? 익은 것에 그러니까 첫 추수한 것에 것을 이제 소재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익기도 전에 처음 거둔 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첫 번에 완전히 익은 밀 곡식을 소재로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23장 10절 여기는 이제 특징이 너희의 추수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새 번역은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첫 곡식단을 사제에게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 개혁도 그렇고 지금 새번역이나 공동번역도 그렇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레시트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대한 논란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밀그롬이 얘기했듯이 추수의 첫 단은 문맥상 보리에 아직 익지 않은 파란 것의 첫 오메르, 첫 단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흔들어 드린다는 게 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초실절의 제물은 보리의 경우에는 요제로 드리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요제로 드리는 것과 소제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레시트는 일반적으로 시작, 처음 것으로 번역하는데 첫 곡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밀그롬의 주장처럼 첫 오메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14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술제물이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13절하고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 요제로 드리는 이 보리와 소제로 드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여기 보면 다시 이제 새 소재, 그러니까 옛날 추수한 곡식으로 만드는 소재가 아니라 새로운 곡식으로 만드는 소재다. 어떤 새로운 곡식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시 말하면 이제 밀가루 추수가 시작된 그 정상적인 추수 밀가루로 만든 새로운 소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새 번역은 그때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공동번역 개정은 그때 너희는 새로운 곡식 예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앞부분에는 요제로 바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소제로 바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8장 26절은 여기서도 이제 소제, 곡식 예물을 얘기하고 있죠. 77절 첫 예물을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새 번역은 이제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공동번역은 햇곡식을 바치는 추수절 처음 익은 곡식을 예물로 나에게 바치는 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본문만 봐갖고는 이제 77절인지 안 77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77절이라는 말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의 첫 열매는 이제 밀에 온전한 첫 열매를 소재로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도 번역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또 앞서 제가 강조했듯이 레위기 초실절의 요제는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헌물이고, 다른 구절들에서 말하는 소제는 일부는 태워서 번제단에 바치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향기를 내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절기에는 심지어 레위기 초실절이나 레위기 7일절, 민수기 7일절에는 다양하게 드리는 소제뿐만 아니라 번제라든지 등등등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레시트와 바쿠림을 헷갈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레시트를 첫 산물로, 첫 곡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밀그롬이 얘기했던 것처럼 레시트는 첫 오메르로 봐야 된다. 그리고 비쿠림은 첫 예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밀그롬은 왜 이거를 레시트를 첫 제물로 보지, 첫 곡식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러느냐? 7실절에 첫 제물이라고, 첫 소제라고, 첫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3장 22절이 말하듯이 추수의 첫 열매들은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이 아니라 레위기 23장의 7실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언급된 정확한 절기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첫 오메르에 흔들어 바치는 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레위기 초실절의 경우는 레위기에만 나오고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는 7절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이 혼동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보리와 밀이 혼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보리 맥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보리추스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한자 문화권, 중국에서 시작된 한자 문화권의 혼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리와 밀이 외관상 유사하게 생겨서 같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리는 대맥,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맥주 그러면 물론 보리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죠? 맥콜할 때 보리. 그러나 이제 맥주 그러면 보통은 이제 밀로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드린 말씀이고, 그런 혼돈과 대혼란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혼란의 원인이 있고 그거를 잘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